이제 경계점 좌표 등록부에 대해서 볼 거예요. 자, 칠판 좀 봐보겠습니다. 여기 봐보시면 아까 그 69의 4번지 있잖아요. 이 필지에 대해서 이제 69의 4번지, 69의 5번지가 있는데, 그럼 69의 5번지에는 이 도면을 봤을 때 경계점이 4개가 있죠. 이렇게 이 4개의 경계점의 좌표 값을 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등록하게 되는데, 이 토지를 이 모양을 그대로 일로 옮겨와요. 이렇게 옮겨오고, 그리고 이 모양에 대해서 이제 여기 번호가 붙거든요. 1, 2, 3, 4. 이 1, 2, 3, 4 번호가 붙는데 이걸 보고 부호라고 그래. 근데 아까 우리가 지목에서 부호라는 말이 나왔었잖아요. 그랬죠? 지적도 임야도에다가 지목을 쓸 때는 한 글자만 다 쓴다 그랬잖아요. 그 한 글자를 부호라 그랬거든. 그런데 지금 경계점 좌표 등록부에서 부호라는 것은 한 글자를 말하는 게 아니라 숫자를 말해요. 그러니까 부호라는 단어를 써놓고 전혀 의미가 다른 게 두 가지가 있는 거지. 지목에서 말할 때는 한 글자를 말하는 거고, 여기 경계점 좌표 등록부에서는 뭘 말한다고요? 숫자. 이 부호가 나오는 그림이잖아요. 그래서 그걸 보고 부호도라 그러는 거지. 그러면 이때 이 부호 1, 2, 3, 4, 1, 2, 3, 4에 대한 x, y 좌표값, 이것을 여기다가 기록해 주는 거예요. 이걸 보고 경계점 좌표 등록부라 그러는 거지. 그러면 여기 여러분 이 숫자 이거 보면 1, 2, 3, 4 이 숫자를 보면은 그렇구만 하고 여러분들이 의미를 깔끔하게 파악할 수 있어요? 이게 단점이야. 봐도 모른다라는 거지. 그러니까 이건 일반인들을 위한 장부가 아닌 거예요. 이건 기술자들을 위한 것이지 보통 일반인들이 이거 봐봐야 의미가 없어요. 이게. 그래서 이게 좀 그런 단점이 있는데, 다만 이건 어떠세요? 이걸 딱 보면 지금 예를 들어 69번지를 딱 봤어. 그러면 그래? 주변 필지랑 이렇게 돼 있고 얘는 사각형이고 뭐 필지들이 딱 구획돼 있네 라고 누구나 알아보기가 쉽잖아요. 이게 장점이거든. 이게 다만 얘는 줄여놓는 바람에 정밀도는 이거보다는 떨어져요. 그러나 이 경계점 좌표 등록부는요 정확도는 높지만 일반인들한테 이게 의미가 없다라는 거죠. 그런 단점이 있습니다. 말 이해됐죠, 그죠? 그런데 자, 그럼 여러분 대한민국 모든 땅에가 다 이게 만들어질까? 그러겠어요? 그건 아니라는 거지. 그럼 어떤 토지에가 주로 이게 만들어지겠어요? 이런 모양을 가져야지. 이런 모양. 그럼 이런 모양을 갖는 토지는 어느 지역이겠어요? 개발된 지역. 개발된 지역에서 만들어집니다. 해서 자 보시면 이제 봐봐요. 그 327페이지 거기 양가로 2번 경계점 좌표 등록부를 갖춰두는 지역. 여기 다시 한번 해볼게요. 여러분 경계점 좌표 등록부가 무슨 뜻이에요? 경계점 좌표 등록부가 뭡니까 이게? 경계점에 좌표를 등록한 장부다. 이렇게 그대로 읽으시면 됩니다. 알겠죠? 그러면 이게 모든 땅에가 다 만들어지는 거냐? 자, 거기 보시면 갖춰두는 지역 경계점 좌표 등록부는 전국적으로 작성하여 갖춰두는 것이 아니라 소관청이 도시개발 사업 등으로 인하여 필요하다라고 인정한 지역의 안에 토지에 대해서요 한정적으로 갖춰둘 수 있다. 자, 대한민국 모든 땅이 아니라 어떤 땅에가 이게 만들어진답니까? 도시개발 사업 지역 이런 데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도시개발 사업 지역. 좀 구체적으로 다음에 말이 나와. 그래서 갖춰두는 토지는 자, 지적 확정 측량 또는 축척 변경을 위한 측량을 실시해서 경계점을 좌표로 등록한 지역의 토지로 한다라는 말이 나오거든요. 거기서 지적 확정 측량한다라는 말이 나왔잖아요. 이게 이제 어디에서 하는 거냐면 거기 도시개발 사업하는 지역 있잖아요. 그런 지역에서 하는 측량을 보고 지적 확정 측량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하는 지역과 축척 변경 지역. 그럼 이게 뭐냐? 다음 주에 축척 변경이 뭔가에 대해 설명을 할 거예요. 거기서 이 내용을 할 거거든요. 거기서 그런 지역에서 이제 이게 만들어진다 그런 말인 거지. 어때, 아시겠어요? 아까 질문하신 거 대답됐죠? 네. 궁금한 것들 다 뒤에 나옵니다. 여러분들이 궁금한 것 중에요 책이 없는 건 없어요. 100% 다 있어. 왜요? 우리 수준이 그렇게 높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적어도 궁금한 것들이 있잖아요. 책에 다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그 범위 안에서 딱 설명이 됩니다. 다 끝났는데도 설명 안 하던데요? 그런 거 물어봐요. 그러면 다음 수준한테 나올 거예요. 이렇게.
자, 그래서 이렇게 생겼다라는 거 봤습니다. 자, 그러면 문제가 제가 지금 여러분들한테는 이제 그 각 지적 공부를 소개하는 차원이거든요. 근데 실제로 우리 문제는 이렇게 나와요. 이게 올해 문제거든요. 한번 풀어봐요. 어때요? 풀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제가 설명한 것 정도 가지고는요, 이런 문제는 못 풀죠. 풀 수가 없어요. 암기돼야 되거든. 그래서 각 지적 공부별 등록 사항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외워줘야 되는 게 있는데, 이 지목은 목도 장 이렇게 외우시면 되거든요. 지목은 도와 장에만 나와요. 그러니까 여기는 나오고 면적은 면장이라 해서 외워주면 돼. 우리 작년에 면장님이 계셨거든요. 그래서 할 때마다 면장해서 조금 그랬는데 동장님도 계십니다. 예. 그리고 이제 경계라는 것은 이게 나오지 않잖아요. 여기는 경계는 선이니까 어디 나와요? 지적도 임야도에 나오지. 이것 때문에 틀린 거예요. 틀린 거고. 3번은 공의전명부라고 나왔잖아요. 이 지번하고 소재하고 지번은 다 나와요. 모든 공부에 다 나와요. 무슨 동 몇 번지는 안 나올 수가 없잖아요. 다 나오는 건데 이것 때문에 틀렸어. 지목은 도와 장에만 나오거든요. 틀린 거고. 그다음에 대지권등록부에 좌표가 나오진 않죠. 좌표는 어디만 나오냐? 경계점, 좌표, 등록표만 나옵니다. 그다음에 지적도예요. 지적도해가 이게 나오진 않잖아요. 보호 및 보호도는 방금 봤을 때 어디에서 나왔어요? 경계점, 좌표, 등록표만 나옵니다. 다른 데는 안 나오거든요. 그리고 이제 답이 2번인데 여기서 지번은 다 나오니까 됐고, 아까 고유번호라고요. 사람으로 치면은 주인번호에 있다 그랬잖아요. 이건 이제 나중에 고장도 없다 이렇게 올 거거든요. 고유번호와 장번호는 도면에만 없어요. 이게 지적도 임야도에만 없거든요. 여기 나와야 된다고. 그래서 이 도면번호라는 게 있었는데 이건 도장경 이렇게 외우시면 될 거예요.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여기는 외우지 않으면 조금 어렵습니다. 그래서 외워서 해결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방금 제가 여러분들한테 각 지적 공부를 소개시켜 드렸잖아요. 근데 그 정도를 알았다 해서 이렇게 문제가 풀리지 않아요. 이런 것들은 이제 암기가 돼야 되고, 실제 문제는 이렇게 나오거든요.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외우지 않고 조금 곤란합니다. 근데 선생님 나는 안 외우고 어떻게 해보고 싶은데요? 그러면 이 도면을 외우세요. 대장을 외우고 수없이 봐가지고 그 모양을 입력해버리면 되지. 대장하고 도면, 경계점 잡힌 모양 있잖아요. 그 모양을 입력시켜버리는 거야. 이런 걸 외우기 싫으면 계속 봐가지고. 그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그래서 이건 지금 당장 이제 여러분들한테 풀어보라고 낸 문제는 아니었고, 올해 이런 문제가 나왔고 이 파트에서는 이렇게 문제가 나간다라고 소개한 거예요. 자, 지금부터 이제는 뭐 할 거냐면 부동산 종합 공부를 할 거거든요. 그럼 여태 여러분 우리 제가 했던 게 지적 공부였잖아요. 지적 공부 7가지에 대해서 쭉 봤는데 지금 보려고 하는 게 자, 부동산 이제 종합 공부입니다. 이게 소개만 해드릴게요. 그럼 여러분, 부동산 종합 공부라는 것은 지적 공부에 포함이 될까요? 안 될까요? 여기 지적 공부에 부동산 종합 공부는 들어간다? 안 들어간다? 아까 지적 공부 7개 있었다 그랬잖아요. 우리 처음에 개념 정의할 때 거기에 이건 안 들어가고, 근데 왜 그러냐라고 할 때 지적 공부할 때 지자가 뭐예요? 땅지자잖아요. 근데 부동산이라 그랬잖아요. 얘는 뭐가 들어가 있어요? 건물. 토지와 건물이 종합되어 있는 공적 장부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은 지적 공부가 아닌 거죠. 별개로 있는 거죠. 이렇게. 그러면 자, 부동산은 토지와 건물인데 토지와 건물을 무엇을 종합해놨냐라는 거죠. 무엇을. 이 종합해놓은 내용이 뭐냐. 그 종합해놓은 내용이라는 게 지금 제가 여기서 이 빨간 걸로 동그라미 네모 쳐놓은 거거든요. 그게 이 내용이야. 이 내용. 여기. 지금 종합되어 있는 내용이 지금 여기 써진 거거든요. 그래서 처음에 토지의 표시와 소유자라 이런 게 나와요. 편하게 들으세요. 외우려고 그러지 말고. 그 다음에 건축물의 표시와 소유자에 관한 사항이 나와요. 그다음 토지역 및 규제에 관한 사항이 나오고, 부동산 가격이 나오고, 그 부동산 권리가 나옵니다. 그런데 원래 우리나라는 이게 지적공부 따로 만들어져 있고, 건축물의 대장 따로 만들어져 있고, 토지용 계획서 따로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등기법에 따라서 등기부가 따로 만들어져 있거든. 각각 이 공부들이 따로따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 왜 다 종합해놨냐? 이게 옛날부터 있었던 건 아니고 2014년도에 처음 이게 도입되거든요. 이게 예를 들었을 때 이게 지금 여기가 자, 건물이 있고 땅이 있다고 쳐봐요. 이게 일반주택이라고 칠게. 일반주택. 갑이 소유하고 있거든. 근데 을이 이것을 이번에 취득하고 싶어요. 사고 싶어. 그럼 매수인으로서 을은요, 이 땅과 건물은 전혀 별개의 부동산이기 때문에
각각 공부들이 따로 만들어져 있거든요. 그럼 뭘 떼서 확인해야 될까? 을은 여기서 일단 토지에 대한 토지 대장하고요, 토지 등기부를 확인해야 됩니다. 그리고 건물에 대해서요, 건축물 대장하고 건물 등기부를 떼서 확인해야 돼요. 그럼 네 가지를 떼서 보는 게 기본이거든요. 이게 너무 많이 보잖아. 이것저것 많이 떼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게 아니 어차피 부동산 같이 묶여서 거래하는데 저것을 굳이 뭐 네 가지를 다 따로 떼가지고 볼 거 있겠냐. 하나로 모아놓으면 그럼 우리 국민들이 더 편리하게 거래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취지로 얘가 도입이 된 거예요, 처음에. 이게 그래서 도입이 된 건데, 근데 여기를 봐보면, 자 이게 지금 여러분 책의 뒷면에 있거든요. 이거 여기를 봐보면, 자 토지 표시, 건축물의 표시, 개별 공시지가, 소유자 현황, 그 다음에 등기 특정 권리사항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그럼 여기를 봐보니까 등기 특정 권리사항이라 해가지고 소유권, 용익권, 담보권, 기타야. 근데 그 밑에 뭐라고 써지냐면요, 유무라고 나와요. 유무 있다 없다 말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게 전세권이 있다. 그러면은 용익권에 전세권에 있다. 유. 없다. 그럼 무. 없어. 저당권 있다. 유. 없어. 무. 이렇게 쓴단 말이에요. 그러면 예를 들어 가지고 이게 3억짜리 저당권이 지금 있는 거거든요. 토지 쪽에가. 그러면 토지 쪽에 3억짜리 저당권이 있어. 그러면 토지 쪽에 3억짜리가 여기다가 유에다가 동그리만 돼 있다라는 거지. 있다 이렇게. 응? 저당권 유 이렇게만 써 있는 거예요. 얼마짜리가 있는지를 모른다라는 거야. 전세권이 있다라고 써 있어. 근데 전세금이 얼마인지 언제까지인지를 몰라. 이것만 봐가지고는. 어때요? 이게 기능을 하겠어요? 곤란한 거야. 그럼 귀하게 만들 거면은 이게 다 확인할 수 있도록 만들어놔야 되는데, 그럼 이게 다 내용을 포함시키도록 많이 만들어 버리잖아요. 너무 양이 많아져가지고 일이 안 돼 버려. 이거 불가능하다고. 그래서 취지는 장했는데 활용되고 있는 정도는요 지금 거의 안 돼. 이게 제 기능을 전혀 못해요. 그러니까 일반인들이요, 대장 등기부도 안 떼본 분들이 이걸 떼본다?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이거 있는지도 몰라 대부분 사람들은. 처음에 2014년도에 이거 도입됐을 때 학생들이 그럼 선생님 이제 우리 지적 공부 안 봐도 됩니까? 막 기대 어린 눈으로 이제 다 포함돼 버렸으니까 이제 지적 공부 없어도 되냐? 막 물어봤었단 말이에요 그때. 근데 그건 별개고 이건 또 있는 거예요 또. 그러니까 실제로 지금 거의 활용이 잘 안 되고 있어. 그러면 시험에 잘 나올까? 잘 나올 것 같아? 안 나올 것 같아요? 참 잘 나와요. 시험 내기가 정말 좋거든. 이게 딱딱딱 내용이 떨어져 가지고 시험은 되게 잘 나오고 2014년도 막 도입됐을 때 두 문제 나왔어. 그럼 여기서 문제가 나올 때 가장 기본은 뭐냐? 이거예요. 등록상. 이거 원래 그러니까 등록상 5개만 외우는 게 아니라 이 5개만 외우는 게 아니라 원래 이 내용들은 지적 공부에 있는 내용이 반영이 되는 거고, 건축물 대장에 있는 게 반영이 되는 거고, 토지용계획 확인서에 있는 게 반영이 되는 거고, 그다음에 등기부에 있는 내용이 반영이 되는 거고, 이렇게 각각에 대해 이게 연결시켜야 되거든요. 이렇게 해서 이 5가지를 알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 5가지를. 이게 제일 기본이야. 자, 그런데 그다음에 처음 25회 때거든요. 그때가 처음 시험 나왔을 때 이 등록사항 물어보는 게 한 문제였고요. 또 하나가 뭐가 나왔냐면은, 자 지금 이쪽에 써진 내용하고 여기 써진 내용이 일치가 돼야 될 거 아니에요. 이쪽 내용이 반영이 되니까. 근데 이게 안 맞다라는 것을 소관청이 알게 된 거지. 소관청이 이 종합공부에 써진 이 내용하고 지금 이게 안 맞다고 알게 됐어. 그러면 소관청은 어떻게 할까? 여러분 생각할 때, 자, 이 내용이 오른쪽의 내용이 왼쪽으로 반영되는 거니까 만약에 안 맞아, 그럼 고쳐야 된다. 뭘 고쳐야 될 거예요? 어떤 걸 고쳐야 된다? 기준은 이거잖아. 그럼 이걸 고쳐야 될 것 같잖아요, 그죠? 근데 우리 규정이 그렇게 안 돼 있어. 규정이 어떻게 돼 있냐면은, 만약에 소관청이 불일치한 사실을 알게 됐어요. 그럴 때는 이쪽에 거, 이걸 관련 기관 장에게 통지를 해가지고 정정을 요청하라고 돼 있거든. 그게 무슨 말이냐면은요, 이게 내용이 정리가 되잖아요. 그럼 자동으로 반영되는 시스템이에요. 이게 자동 시스템이 안 되면 일을 못 합니다. 너무 양이 많아. 아니 이렇게 많이 따로따로 관리되고 있는 것들을 이거 하나에다 지금 모아놨잖아요. 근데 여기를 다 일일이 또 정리를 해야 된다? 그럼 일이 안 되지. 일이 너무 많아지는데. 그러니까 이게 전산화되어 있는 시스템 하에서 돌아가는 것이지 일일이 지금 손을 대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쪽에 게 정리가 되면 자동으로 반영되게 돼 있는 거라고. 그러니까 만약에 그럼 불일치할 일이 없지 않아요? 기계라는 게 가끔 오작동하잖아요. 그래가지고 이게 불일치가 생기잖아. 생기면 이쪽에다 말을 해주고 여기서 손을 봐주잖아요. 그럼 이게 일치가 되는 거라고. 그래서 그 시스템을 알고 있어야 돼. 그게 그때 정답이었어. 그게.
그러니까 중요하니까 물어보는 거예요. 처음 도입됐을 때 그 시스템 알고 있느냐.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 등록사항이고요. 5가지. 그리고 시스템을 알고 있냐. 오른쪽에 이렇게 정리가 되면은 왼쪽에 수정이 된다. 이거. 그게 처음 25회 때 처음 나왔을 때 정답이 그 2개였다고. 이 문제하고 그 내용하고. 그래서 여긴 따로 줄은 안 칠 텐데요. 안 칠 텐데 여기를 공부할 때는 항상 기본이 이거예요. 이거. 오른쪽에 있는 내용이 왼쪽으로 반영된다. 5가지가 있는데 그게 자동으로 된다. 그래서 왼쪽에 것은 크게 고칠 일이 없어요. 그냥 이거 정리하면은 그냥 정리되게 돼 있다. 이렇게 이해됐습니까? 그렇게 하면 돼요. 이렇게 해서 부동산 종합 공부와 관련된 내용들을 보셨고 그 329페이지에 등록사항이라고 돼 있는 거 있잖아요. 확인했어요? 그 박스 있잖아, 박스. 그 박스를 표로 만들면 이게 되는 거예요. 이 내용이거든요. 크게 거의 유사한 내용이니까 상관 크게 다른 거 아닙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저랑 같이 지금 뭐 하신 거예요? 지적 공부 및 부동산 종합 공부. 자, 그럼 이제 4장으로 넘어가게 되는데, 자, 지적이라는 게 뭐라 그랬어? 지적이라는 것은 토지를 지적 공부에다가 등록을 한 기록이다라고 했잖아요. 이렇게. 그럼 여러분들 저랑 같이 지금 2장에서 토지에 등록을 했어요. 토지 등록. 그럼 방금 3장에서 뭘 했어요? 지적 공부를 했지. 그럼 지금부터 뭐 하겠냐? 자, 토지를 지적 공부에다가 등록을 하려면 어떤 사유가 있어야 등록할 거 아니겠어요? 그 사유를 배우는 거야. 그게 뭐예요? 그게 토지동이라고. 그럼 토지동 할 때 이 토지가 뜻이 뭐였어요? 이건 땅이라는 거 아니라 그랬죠. 여기서 말하는 토지는 뭔 말한다? 토지의 표시. 이동은 뭐였어요? 새로 정하거나 변경하거나 말소하는 것. 이건 가급 좀 외우세요. 지적법에서 다른 건 몰라도 이 토지동이라는 말 반드시 암기하고 있어야 되거든. 이걸 외우지 못하면 고생해요. 그러니까 토지동이라는 말이 뭔지를 꼭 외워야 돼. 토지동이라는 것은 토지 표시를 새로 정하거나 변경 또는 말소하는 것. 여기 나왔어요. 자, 토지동 개념. 토지 표시를 새로 정하거나 변경 또는 말소하는, 이게 사유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런 사유가 있을 때 지적 공부에다가 등록을 하는 거죠. 이렇게. 그러면 여러분 토지 표시라는 게 뭐가 토지 표시였습니까? 6가지. 그럼 6가지 토지 표시 중에서 한 가지라도 새로 정해지거나 변경되거나 말소되면 그걸 뭐라 한다고요? 토지의 이동. 그래서 여기 해당하는 것들이라고 잔뜩 제가 써놓은 거예요. 이렇게 책에 있지. 그럼 제가 지난주에 여러분들 처음 용어 이정할 때 그때 그 토지동에 해당하는 걸로 이 분할을 예를 들었었거든. 분할. 자, 한 필지 토지를 두 필지로 분할을 했다. 그러면 지번이 새로 하나가 발생하고 경계가 변경되면서 면적도 변경된다. 그런 말 기억나세요? 분할하게 되면 지번이 하나 새로 정해지죠. 그리고 경계 바뀌고 면적이 바뀌어요. 그러니까 좌표가 나오는 지역에다 가면 좌표도 바뀌게 되지. 그렇죠? 그 다음에 합병하게 되면 반대가 되는 거죠. 그럼 지번이 하나 새로 생기는 게 아니라 지번이 없어지고 경계 면적 바뀌고 이렇게. 알겠죠? 그래서 나머지들이 다 여기서 자, 신규 등록 전환, 분할, 합병, 지목 변경, 바다가 된 땅 말소, 그 다음에 축척 변경 뭐 이런 쭉 한단 말이에요. 다 할 거야. 다 하는 거 아니야. 일부 빼고. 그럼 여기서 자, 이제 다른 거 뒤에 할 건데 행정구역 개편이라 행정구역의 명칭 변경 이걸 좀 볼 거거든요. 이거. 근데 그거 앞서 가지고 자, 소유자가 갑에서 을로 바뀌었다. 소유자 갑에서 을로 바뀌었어요? 소유자가 바뀐 거 이건 토지동이다 아니다? 아니다. 왜 아니에요? 소유자는 뭐가 아니니까. 아니, 그게 아니라 토지 표시가 아니니까. 그럼 소유자의 주소 변경. 이건 토지동 아니란 말이에요? 왜 아니다? 이 주소라는 게 토지 표시가 아니니까. 그럼 개별 공시지가 변경. 이것은 아니잖아요. 왜 아니다? 이건 뭐가 아니기 때문에? 토지 표시가 아니기 때문에. 그럼 여러분 이다 아니다 이거 외워야 돼요? 안 외워도 돼? 어떻게 외울 거예요? 이걸 외우려고 너무 애쓰지 말고요. 이걸 외워요. 이걸 토지 이동이라는 개념을 알면 굳이 핵심은 이거거든. 이게 토지 표시를 말한다라는 거. 그러면 밑에 거 외우질 않아도요. 곤란낸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토지 이동이라는 말을 꼭 외워주란 말이에요. 그럼 밑에 것을 안 외워도 돼. 이렇게. 그럼 제가 말할 게 행정의 개편하고 행정 명칭 변경 이걸 이제 설명할 텐데요. 이 2가지를. 자, 여기 봐봐요.
여러분 서초동이 있잖아요. 서초동이 저게 강남구예요, 서초구예요? 강남구였습니다. 옛날에는 강남구 서초동이었어요. 근데 그게 이제 국가 강남구가 너무 커졌단 말이에요. 그래서 분구가 됐다고. 분구가 되면서 서초구가 만들어진 거지. 그러면서 이렇게 서초구 서초동이 된 겁니다. 그러면 이게 지금 뭐 행정구역 명칭 변경이에요. 행정구역 명칭이 바뀐 거잖아요. 그럼 저거 토지동 이다 아니다? 이다. 뭐가 바뀌었습니까? 구체적으로 말해봐요. 아니, 토지동이라는 뜻이 뭐였어요? 토지 표시를 새로 정하거나 변경 또는 말소하는 거잖아요. 그럼 이게 지금 뭐가 변경된 거였어요? 뭐가? 토지 표시 중에서 뭐가? 여기까지를 소재라 그러잖아요. 소재, 지번, 지목, 면적. 공부할 때 이제 여러분들 어떻게 하냐면 들어보면은 사실 모르는 말이 나와요. 그러니까 모르는 게 아니라 들어보면은 다 알잖아요. 근데 다 아는데 그걸 자기 걸로 막 바꾸려고 그러거든요. 근데 자기가 알고 있는 거랑 바꾸면 그게 잘못 바꾼 거예요. 배운 대로 알아야 하는 게 맞거든. 근데 자기 걸로 막 바꾸려고 그래요. 자기 걸로 바꾸지 말고 그냥 있는 대로 받아들이세요. 그럼 제가 뭐가 바뀌냐 그랬을 때 소재요라고 말을 할 수 있는 게 우리 책에서 지금 요구하는 거란 말, 시험에서 요구하는 거. 근데 여러분 그렇게 말을 안 하시죠? 보통 뭐라고 생각하세요? 구가 바뀐다. 그냥 거기를 뭐라 그러냐고, 뭐라고. 소재라 그러. 그러니까 그렇게 맞춰와야 되거든. 근데 여러분들 그렇게 안 해요. 그냥 자기가 아는 걸로 그대로 바꿔버리려고 그러거든. 그럼 문제를 못 푸는 거예요. 그게 못 알아듣게 된다고. 그러니까 공부하면서는 선생님 저는 이해가 안 가는데 왜 이해가 안 가요? 그럼 자기 걸로 막 뭐라고 말을 해요. 물어볼 때 왜 그걸로 물어보냐고. 써진 걸 갖고 물어봐야지. 기껏 예를 들려고 최저 좋은 걸로 지금 가장 설명하기 좋은 걸로 제가 뽑아갖고 설명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걸로 하는 게 좋지. 굳이 다른 걸로 하지 말고. 알겠죠? 그게 다 되면 다른 걸로 물어보는가. 자, 이게 행정의 명칭 변경입니다. 그럼 행정의 명칭 변경은 토지동 해당한단 말이에요. 뭐가 바뀌기 때문에. 소재가 바뀌니까. 그럼 행정의 개편이라는 게 뭐냐? 자, 여기가 강동구 둔촌동입니다. 이렇게 생겼어요, 진짜로. 네이버 지도에서 제가 뗀 거예요. 그럼 둔촌동이 이렇게 생겼는데 여기가 보면 이게 도로가 이렇게 있거든요. 도로가. 이 도로가 쫙 지나가는데 여기 이 부분이 이상해. 이 도로가요. 이게 하남시 쪽 땅이거든. 하남시 간북동이야, 여기가. 하남시 간북동인데 여기가요. 여기가 주유소가 있어. 진짜 주유소 있습니다, 여기. 여기 주유소가 있다고. 그럼 여기 주유소가 뭐냐? 하남시 간북동 175번지. 이렇게 있다고 칩시다. 그런데 약간 이거 이상하잖아요, 여기가. 그래가지고 이만큼 여기가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를 둔촌동에다가 편입시켜 버린 거지. 이게 행정구역이 개편되면서 이 부분이 둔촌동으로 들어가 버린 거야. 그러면 이 부분이 둔촌동으로 들어가 버리니까 이 간북동 175번지 이 토지가요. 이제 간북동이 되는 게 아니라 뭘로 바뀌어요? 강동구 둔촌동이 되는 거죠. 그러면 지번은 그대로 175겠습니까? 새로 붙여야 되겠어요. 둔촌동에 맞게 새로 붙여야 되지. 이렇게 바뀔 거라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그러면 이 경우에 이제 뭐가 바뀌게 되는 겁니까? 이게 행정구역 개편인데 자, 뭐가 바뀌게 된 거예요? 소재와 지번이 바뀌었지. 그러니까 이건 토지동 이다 아니다. 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행정구역 개편이 토지동이다라고 외우지 말고 행정 개편이 어떤 경우냐? 한번 예를 생각해 보니까 이런 경우. 그래서 이렇게 되면은 소재와 지번이 바뀌는구나. 그래서 이건 토지동이구나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알겠죠? 이것은 제가 1월 달에 한 번 더 설명하긴 할 건데 이제 3월 달부터는 안 합니다. 안 하고 그냥 넘어가 버릴 거예요. 이런 게 있다 하고 넘어갈 거거든. 그래서 이 등기법에서는 행정구역 명칭 변경이라는 말이 그대로 나와요. 그런데 등기법에서는요. 행정구역 개편이라는 말이 안 나오고 대신에 행정구역 변경이라는 말로 나와요. 그 말이 같은 말이야. 그러니까 같은 내용인데 지적법과 등기법에서 표현하는 방식이 여기서 달라. 우리 지적법에서는 행정구역 개편이라는 말을 쓰고 등기법에서는 뭐라고 표현했다고요? 행정구역 변경이라 그랬어. 같은 말로 쓰인 거예요. 네, 이렇게 하시면 돼. 같은 겁니다. 넘어갈게요. 제가 지금 뭐 했어요? 토지이동 개념 설명하면서 그 예를 좀 들어가지고 그중에 해당하는 걸로 뭐가 있었다고요? 행정구역 명칭 변경. 그 예로서 제가 뭘 들었어요? 강남구 서초동이 서초동으로 바뀌는 거 이거 하나 들었고 또 하나가 행정구역 개편하는 예는 하남시 간북동 땅이 이게 둔촌동으로 포함되는 거 이런 예를 들었다. 이렇게.
자, 그러면 지금부터는 이제 거기 밑에 나오는 이제 신규 등록하고 써지는 거 하나씩 하나씩 볼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 신규 등록 이제 제가 지금 하나씩 하나씩 말할 거예요. 토지 등에 해당하는 거. 그러면 이 신규 등록이라는 말은 뜻은 뭐예요? 신규로 등록하는 것. 종전에 등록이 돼 있었습니까? 한 번도 안 됐었어요, 그죠? 한 번도 안 돼 있었다가 이제 신규로 등록하는 거거든요. 이런 경우가 어떤 경우가 여기 해당하겠어요? 개발은 해당하지 않아. 개발은 해당하지 않고 바다가 지금 지적의 대상이 안 되잖아요. 그럼 매립했어. 그럼 바다는 지적의 대상 아닌데 매립했으니까 어떻게 땅이 새로 만들어진 거 아니에요? 그거 등록한단 말이에요. 그때 뭐라고 그래요? 신규 등록한다고 그래. 이 말은 어렵지 않아. 이걸로 끝이에요. 더 설명 안 할 거야. 그래서 신규 등록은 내용이 있긴 한데 내용 자체가 어렵지는 않기 때문에 개념만 하시면 된다고. 그럼 여러분 여기 뭐지? 여기 신길 뉴타운. 신길 뉴타운은 지금 뉴타운 만들어지기 전에 여기 신길동 했단 말이에요. 영등포구 신길동 이렇게. 근데 뉴타운 만들면서 필지 완전히 다 새로 구획했죠. 그러면서 다 하긴 도면 다 새로 만들고 대장 새로 만들었거든요. 자, 그거 신규 등록이에요, 아니에요? 이다 아니다. 신규 등록이라는 말은요, 한 번도 등록이 안 돼 있었던 거야. 그랬다가 새로 하는 게 신규 등록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뉴타운 만든 것은 이게 신규 등록이다 아니다? 아니에요. 이건 아니라고. 그건 도시개발 사업이라 해가지고 하나 따로 빼요. 도시개발 사업 등 해가지고 하나 따로 우리가 하는 게 있어. 그건 신규 등록은 아니라고. 말 이해됐어요? 그 다음에 등록 전환이라는 말로 바로 넘어갈 텐데, 여러분 신규 등록이라는 것은요, 지금 딱 보다시피 신규로 등록하는 거요라고 바로 개념이 나오잖아요. 직관적으로 나온다고. 그러면 등록 전환의 뜻은 뭐예요? 등록 전환? 등록을 전환하는 거다. 그러면 등록을 전환한 거다 딱 그러면은 그렇죠. 의미가 파악돼요? 그럼 성 전환. 이러면 성을 전환하는 거다. 이러면 의미 파악되죠. 얘가 바뀌었구나. 이렇게. 근데 이렇게만 말하면 등록을 바꿨다고? 그럼 무슨 말이야?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은 내용을 알아야 돼. 그러니까 그 단어에서 바로 그게 이제 직관적으로 어떤 의미겠구나라고 안 온다고. 그럼 아까 대한민국 모든 땅은 자 여기 아니면 토지대장 아니면 임야대장에 등록이 돼 있으라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토지대장에 등록된 땅이 임야대장으로 넘어가는 경우는 있다 없다? 없다 그랬죠. 근데 임야대장의 땅이 점점 토지대장 쪽으로 옮겨오고 있다 그랬잖아요. 그게 등록전환이야. 그게. 그럼 등록전환의 뜻이 뭐냐? 임야대장, 임야도에 등록된 토지를 토지대장 지적도로 옮겨 등록하는 거 있잖아요. 이걸 등록전환이라고 그래. 그러면 이렇게 옮겨가는 것은 등록전환이다 아니다? 아니다. 그렇게 하지를 않거든. 그러니까 등록전환은 반드시 어디서 어느 쪽으로 가야 돼요? 임야도 쪽에서 지적도 쪽으로. 이렇게만 나와야 돼. 그게 등록전환 개념이에요. 알겠죠? 그럼 등록전환은 많이 우리 주변에서 이루어질 수 있겠어요? 드물겠어요? 많지. 많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일단 개념은 그렇게 잡으시고, 그럼 예를 들었을 때 여러분 어떨 때 등록전환이 될 것 같습니까? 어떨 때? 나름 생각해봤어요. 아무거나 생각해봐요. 이럴 때 할 것 같다. 예를 들어서 여기 봐봐요. 자, 15장이라고 써 있는데 15장. 그러면 15번째 지목은 뭐라고요? 장이라고 써진 게 뭐예요? 공장용지. 이게 이 사장이 A예요. 땅주인 A. 땅주인 A. A에게는 약간 좀 아쉬움이 있어서 좀 바램이 있어요. A에게는 바램이 있다. 뭐가 바램이냐? 공장용지가요. 조금 부지가 좁아. 근데 봤더니 아래쪽으로는 도로야. 도로니까 확장이 안 되겠죠, 그죠? 옆으로는 국어예요. 역시 확장이 안 돼. 그런데 오른쪽으로 어떻게 돼 있어? 오른쪽으로 열려 있어. 이쪽으로 좀 뻗쳐나가면 좋겠단 말이에요. 그래서 A는 어떻게 합니까? 기도를 해. 뭐라고 좀 이렇게 오른쪽으로 좀 땅 좀 넓히게 어떻게 좀 해주세요.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열심히 합니다. 새벽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들어줍니다. 이렇게 넓게 해줬다고. 진짜 기도한다고 들어주지는 않을 거고, 이걸 이제 제가 이런 식으로 할 때, 자, 이게 좀 확장될 수 있다. 여기 임야도 원래 땅이었는데 지적도로 옮겨올 수 있다라고 지금 말한 거란 말이에요. 이렇게. 그럼 이런 경우를 제가 기도한다라는 말이 책에 나오진 않을 거고, 그럼 이 사람은 그러니까 이것을 우리 법에서는 뭐라고 쓰냐라는 거지. 지금 이런 내용과 딱 부합하게 그때 나올 수 있는 우리 법 규정이 뭐냐 그 내용이. 그걸 보겠습니다. 그거 봐봐요. 332페이지 펴보시면
등록전환 의의가 있고 그 밑에 대상 토지라고 있어요. 거기 박스 안에 네 가지가 있거든. 네 가지. 그 기억본 봐보니까 산지관리법에 따른 산지 전용 허가 신고, 산지 일사용 허가 신고 끊고, 건축법에 따른 건축 허가 신고 끊고 또는요 거기서 끊고, 그 밖에 관계법령에 따른 개발행위 허가 등을 받은 경우다. 이렇게 나왔어요. 자, 이 사람이 뭘 받았다고요? 개발행위 허가를 받은 거지. 개발행위 허가를. 근데 그 개발행위 중에 얘가 이제 앞에 써진 거예요. 산지 전용 허가 신고. 거기 산지 전용 허가 신고 있잖아요. 요거 산지 전용 허가. 그 다음에 건축물 사용 건축 허가 이런 것들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일종의 개발행위라고. 그러니까 그 앞에 개발행위에 해당하는 걸 써줬고 그 밖에 관계법령에 따른 개발행위 허가를 받았다 이렇게 나오는 거지. 그러니까 이 A가 이쪽을 개발행위 하도록 허가를 받은 거예요. 그럴 때 이쪽 부분을 어떻게 할 수 있다고요? 등록전환 할 수 있다라는 거지. 어때, 말하겠어요? 자, 그럼 이제 칠판 봐보세요. 그럼 이쪽에 땅은 원래가 어디에 등록돼 있었어요? 임야도에. 그럼 임야도니까 무슨 동, 산, 몇 번지 이렇게 나왔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럼 이제 이 임야도의 땅을 지속도로 옮겨오잖아. 옮겨오게 되면은 이때 이 땅의 지번을 이거 그대로 사용할 수 있어요? 안 되죠. 그럼 새로 붙여야 되겠죠. 이때 어떻게 붙여요? 이때 연결시켜서 해. 연결시켜 어떻게? 인접토지의 본본에다가 부분을 붙이지. 인접토지 몇 번이었어요? 15번. 그럼 여기는 몇 번이 되겠어? 15의 1. 다시 안 된다. 15의 1. 이렇게. 자, 우리 맨 앞으로 가볼까요? 거기 315페이지 가봐요. 315페이지. 거기 봐보시면은 거기 3번 토지등에 따른 지번의 부여 방법하고 나온 거 있습니다. 확인했어요? 거기 양가로 1번 뭐라고 돼 있어요? 양가로 1번 타이틀. 신규 등록 및 등록 전환이라고 돼 있지. 뭐라고 돼 있다고요? 신규 등록 및 등록 전환. 제가 지난주 여러분들한테 이게 신규 등록을 갖고 설명을 했었거든. 그러니까 신규 등록할 때 바다 매립해 가지고 새로 지번 붙일 때는 인접 토지 본본에 부분을 붙여라. 이게 원칙이라 그랬잖아요. 다만 최종 본본 다음 수모부터 본본으로 붙이는 경우가 있다. 본본으로. 그게 뭐였어요? 인떨력. 이렇게. 그걸 신규 등록 바다 매립한 걸 갖고 설명했었다고. 근데 그거랑 똑같은 방법으로 붙이는 게 하나가 더 있단 말이에요. 그게 뭐라고요? 등록 전환. 그 지난주에 우리가 문제 낼 때 여기 문제 하나 풀었잖아요. 기억나시죠? 등록 전환할 때 최종 본본 다음 수모부터 본본으로 붙이는 경우를 다음에서 모두 골라봐라. 그래서 박스 안에 보기 3개 들어가 있었잖아요. 그러면서 그게 어떻게 풀었다고? 인떨려. 이렇게 풀었다고. 하나도 기억이 안 나요. 내가 해기는 했던가? 약간 기억이 날라 그럽니까? 아예 기억이 안 나요? 인떨려만 기억나고 문제 풀었던 기억은 안 나요? 아, 문제 풀었던 기억도 안 나요? 아픔을 그렇게 깨끗하게 잊어버리면 좋을 텐데. 응? 아픔은 다 있는 대로 기억이 나고 배운 내용만 싹 사라지고. 참 선택적이요. 하여튼 그게 우리 아픈 거지. 그게 안 좋은 것만 다 기억나고 좋은 거 싹 다 잊어버려. 그래서 이 등록 전환이 신규 등록이랑 동일하거든. 그래서 이게 인접토지 본본에다가 부분을 붙이는 15의 1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알겠죠? 다시 돌아가지고 이제 이쪽으로 갑니다. 다시 왔는데 그러면 이제 자 여기 이 땅이 이렇게 이제 등록 전환이 됐어요. 주변에서 이걸 본 거야. 아니 A가 등록 전환이 되네? 라고 알게 된 거죠. 그러니까 주변 땅 주인들 다 어떻게 합니까? 우와, 나도 한번 해달라. 라고 했더니 어떻게 합니까? 다 옮겨가 버려. 다. 대부분의 토지 다 옮겨갔어. 여기만 안 온 거지. 여기만 아직 임야도에 남아있고 나머지 땅들은 전부 다 등록전환 돼버렸어. 대부분의 토지가 등록전환 돼서 이 나머지 토지 이걸 임야도에다 두고 있다. 그럼 소관청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봐요. 소관청 입장에서. 얘가 어떻게 보이겠어요? 야, 저것만 지적도로 가버리면은 그러면 이제 이 지역은 아예 임야도 싹 다 정리해버리고 지적도로만 관리할 수 있는데 이런 생각 하지 않겠어요? 그죠? 자, 그런 이유로도 등록전환이 된다 안 된다? 됩니다. 그게 2번이야. 니은번. 대부분의 토지가 등록전환돼서 나머지 토지를 임야도에 전치하는 것이 불합리할 경우 그럴 때 어떻게 할 수 있다고요? 그럴 때 어떻게 할 수 있다고? 등록전환을 할 수 있다. 즉 어떻게 할 수 있다고요? 임야도에 있는 땅을 지적도로 옮겨 등록할 수가 있다. 그 말이라고. 4개 중에 2가지만 합시다. 많이 해봐야 어차피 싹 잊어버릴 거. 그래서 이제 앞으로
등록전환 나오면 자 여기 봐봐요. 등록전환이라는 말이 나왔어. 그럼 여러분 머릿속에는 뭐가 이미지가 떠올라야 돼요? 15번지 공장 사장 A가 떠올라야 돼. 그 사람이 뭘 한다고요? 기도를 한다니까. 오른쪽을 열어달라고. 그래서 어떻게 열어요? 들어줍니까? 들어줘. 근데 이제 그것을 기도한다 이렇게 하면 안 되고 그걸 우리 법에서 뭐라고 표현하는 게 있단 말이에요. 그거 산지관리법 이렇게 나오거든. 우리 지적법에서 딱 한 번 산지관리법이라는 말이 딱 한 번 나와요. 딱 한 번. 이 말이. 그러면 산지니까 임야일 거 아니에요. 그죠? 그걸 관리하는 법이니까. 그래서 이 산지관리법은 임야랑 관계된 법이거든. 그래서 산지관리법에 따라 이게 산지 전용 허가를 받았다라는 거지. 산지를 다른 걸로 쓰도록 허가를 받았어. 그러면 그 토지를 어떻게 할 수 있다고요? 옮겨갈 수 있다. 이렇게. 건축법에 따라서 건축 허가를 받았다. 그러니까 산지 전용 허가나 건축 허가나 이것들이 다 뭐가 된다고요? 다 개발행위야. 그러니까 개발행 허가를 받은 경우인 거지. 그러니까 포괄적인 말은 개발행 허가 받은 경우. 이렇게. 그랬을 때 이 땅을 옮겨갈 수 있다. 여러분 공장 사장이 지금 여기 옮겨가지고 뭐 할 거예요 여기다가? 뭘 하겠지. 공장 시설 넓히거나. 그럴 목적으로 지금 넓힌 거 아니겠어요? 그런 식으로. 그러니까 이 그림을 연상시키라고요. 등록자나 딱 나오면 그냥 개념만 외우려고 그러지 말고 이 그림을 연상시키라고. 그리고 또 하나 바로 연결된단 말이에요. 주변 땅 주인들이 봤거든. 그러니까 어떻게 한다고요? 나도 해가지고 다 옮겨가. 대부분의 토지가 등록자가 돼버린 거야. 그럼 나머지 딱 한 필지. 임야도에 관리하는 게 불편하거든. 그러니까 그거 하나 옮겨갈 수도 있다. 이것도 등록전환이 됩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알겠죠? 오케이. 그럴 때 지번을 붙여주는데 그때 지번은 어떤 방식이랑 똑같다? 신규 등록이랑 똑같이 인접토지의 본번의 부분. 이게 원칙인데 얘 왜 있다? 이런 식으로. 자 그러면 여러분 아까 제가 그 지적도 배울 때 일반적으로 지적도에서 제일 많이 사용하는 축척이 얼마라 그랬어요? 1200분의 1. 그럼 임야도에서 제일 많이 쓰는 건 6000분의 1. 그러니까 이게 지금 임야도에 있는 땅을 이렇게 옮겨왔다라고 말하면서 편의상 이렇게 그렸는데 자 이게 지금 임야도에는 6000분의 1로 도면이 제도가 돼 있다고 쳐봐요. 그럼 이만큼하게 지금 필지가 그려져 있는 거야. 이만큼하게. 그럼 여기서 면적을 계산했어요. 이 임야도에서. 그래가지고 임야 대장에다가 면적이 얼마다 쓰면 써놓은 거란 말이에요. 이렇게 써놓은 거예요. 그런데 자 이걸 지금 지적도로 옮겨온단 말이죠. 그럼 지적도로 옮겨오게 되면은 그러면 지적도로 옮겨올 때 이 아까 이쪽으로 옮겨오게 되면 여기가 1200분의 1이면은 얘도 1200분의 1로 그려야 되는 거예요. 그럼 1200분의 1 이렇게 지적도로 옮겨오게 되면은요 축척이 5배가 커진 거죠. 그렇잖아요. 5배가 커진 거거든. 그럼 가로 세로 5배 커진 거예요. 가로 세로. 가로 5배, 세로 5배. 그럼 이만큼하게 나오는 거지. 임야도에는 이만큼하게 제도됐었네. 이렇게 지적도로 옮겨오게 되면 이렇게 커지게 그려진단 말이에요. 그럼 여기서 면적을 계산하는 거예요. 여기서 면적을 계산해 가지고 이 토지대장에다가 얼마다라고 쓰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자, 여러분 실제 땅 크기는 바뀌었어요? 그대로예요? 그래, 실제 땅 크기는 안 바뀌었잖아요. 도면을 축척을 바꿔준 것이지 실제 땅 크기는 안 바뀌었거든. 그럼 여기가 원래 400이었으면은 여기도 얼마로 써진 게 맞아요. 실제 땅 크기가 안 바뀌었으니까 400이라고 쓰는 게 맞죠. 다만 축척이 커져서 그림을 크게 그리다 보니까 오차가 생긴다라는 거지. 오차가. 근데 오차가 우리 법에서 허용해주는 범위가 있는데 그 이내일 수도 있고 초과될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럼 이내다라는 말은 조금 차이가 났다는 뜻이에요. 구체적으로 몇 프로냐? 그건 몰라도 돼. 그 수치가 그 계산하는 방식이 있는데 너무 복잡해요. 그 아무 상관없어 우리 시험이랑. 그러니까 조금 차이 났다. 이러면 된다고. 그럼 얼마나 나왔는데 예를 들어서 원래 400이었잖아요. 근데 여기서 계산해 보니까 401이 나왔다고 쳐봐. 또는 399가 나왔다고 쳐봐요. 그럼 오차가 지금 얼마예요? 400분의 1이지. 그렇잖아요. 오차가 400분의 1이라고. 이 정도면 오차범위 내라고 합시다. 자, 그럴 때는 여기다가 면적을 등록할 때 뭘로 해주면 된다고요? 될 면적. 될 면적으로 등록을 해요. 그러니까 만약에 401로 계산이 됐다면 여기다 등록할 때는 얼마를 한다고요? 401로 하라 그 말이에요. 이런 식으로. 만약에 399다. 그럼 399라고 쓴 거지. 그러니까 임야대장에 써 있는 그 면적하고는요 조금 다르지만 그냥 이렇게 쓰는 거예요. 그럴 때 이 임야대장 그럼 어떻게 하느냐? 말소시켜. 땅은 한 필지인데 임야대장도 있고 토지장도 있고 그러면 안 되거든. 그러니까 토지장이 새로 만들어지니까
임야대장은 말소한다 이렇게 되는 거죠. 임야도도 말소한다 이렇게 되는 거고. 여기까지 알아들었어요? 그럼 초과한다. 예를 들어 차이가 많이 났어. 자, 초과할 때는 원래 400이었는데 계산해 보니까 여기서 계산해 보니까 440이 나왔다고요. 오차가 400분의 40입니다. 그럼 이게 10%예요. 그죠? 그럼 차이가 너무 많이 난 거야. 그럼 이때 어떻게 할까? 이때 어떻게 해요? 새로 한 걸 여러분 근데 상식적으로 이게 말이 돼요? 칠 때 땅 크기는 안 바뀌었잖아. 근데 지속도를 옮겨왔더니 오차가 10%가 난다? 이건 뭐가 잘못된 거지요. 그럼 종전에 거 잘못된 거예요? 새로 한 게 잘못된 거였어? 아, 새로 한 게 잘못된 거예요? 어? 측량 다 새로 했다니까 지금? 이거 옮겨오게 되면 측량을 다시 해야 돼요. 측량을 다 해가지고 여기다 제도하는 거예요. 그럼 지금 훨씬 더 발달된 기술로 측량을 해가지고 했단 말이에요. 근데 비교해봤더니 10%가 차이가 나버려? 그럼 어떤 게 잘못된 거다? 종전의 거. 그래서 이 땅은 애초에 400이 아니었던 거지. 이 땅은 애초에 400이 아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400을 어떻게 해버려? 440으로 정정을 해버려요. 정정을 하고 이 정정한 내용 있잖아. 이걸 옮겨오는 거야. 그럼 여기 얼마를 쓴다고요? 440. 이렇게. 그리고 나서 임야대장은 어떻게 하고요? 말소해. 말소하거든요. 자, 그러면 여러분 여기서요. 이내이든 초과이든 결과적으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새로운 면적을 하는 거야. 새로운 면적. 이걸 뭐라고 표현하고 이걸 법에서 될 면적이라고 그래. 등록 전환 될 면적이라고 쓰거든요. 자, 이내이든 초과든 간에 어떤 면적으로 쓴다고요? 될 면적. 그럼 뭐가 차이가 있습니까? 이내일 때하고 초과일 때 차이점. 종전에 임야대장의 면적이 이내일 때는 401로 쓰고 그냥 400으로 냅둬요. 이건 정정이 안 되는 거야. 근데 초과가 됐어. 차이가 많이 나버렸어. 그럼 여기를 440으로 직권으로 정정을 한다고 그래 놓고 여기다 쓸 때는 440으로 쓰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차이점이라는 게 결국은 뭐다? 저 임야대장을 정정하냐 냅두냐 그 차이입니다. 결국은 뭘로 가는데? 될 면적으로 가는데 그런데 차이점은 그럼 뭐냐 그랬을 때 이내일 때는 그냥 냅두고 초과일 때는요 직권 정정 이렇게 한다 그 말이지. 어때 말 알겠어요? 오케이. 근데 여러분 여기서 의문이 가지 않습니까? 말소시킨다 그랬잖아, 그지? 말소시켰다 그러면서 아니 왜 정정하냐? 궁금했었어요? 근데 안 물어봤던 거야. 어차피 말할 것 같으니까. 오케이. 이거 설명 하나 넘어가면 다 질문해. 선생님 그거 오늘 말소할 건데 왜 정정을 합니까? 물어본다고. 보존해서 그래요. 임야대장을 말소를 한다 해서 폐기시키지 않아. 영구적으로 보존해. 그러면 저게 일치가 된 상태로 보존이 돼야지 10%가 차이 난 상태로 보존이 되면 안 되죠. 그래서 영구 보존하기 때문에 이게 말소된다 해서 폐기시키는 게 아니에요. 영구 보존하기 때문에 정정을 해서 보존하는 거지. 알겠죠? 해소가 됐어요? 여러분들 그럼 궁금한 거 다 물어봐. 다 대답해 줄게. 이렇게 해서 등록 전환은 여기까지인데 제일 밑에 나오는 거 있어. 제일 밑에 거기 정리 파트. 정리 파트 오른쪽에 있네요. 오른쪽에. 오른쪽 메뉴에 등록 전환 전후 경계와 면적은 지적 측량에서 결정합니다. 라고 해가지고 그 오차가 발생할 경우에는 허용범위 이내일 경우 이내 동그라미 쳐주고요. 이내일 경우는 등록 전환 될 면적을 등록 전환 면적으로 결정하고 여기서 될 면적이라는 말 나왔잖아요. 그 새로 한 걸 말하는 겁니다. 근데 허용범위 초과할 때 초과 동그라미 쳐주고 임야대장의 면적 또는 임야대의 경계를요. 소관청이 직권으로 정정합니다라는 말이 나왔어요. 그 직권을 정정한다라는 말은 무엇을 기준으로 직권을 정정한다라는 말이 되겠어요? 새로운 거, 될 면적을 기준으로. 그걸 정정한 다음에 그 다음 어떻게 합니까? 옮겨와야 되는 거예요. 그걸 옮겨온다고. 근데 이게 법 규정이야. 이 법 규정을 해석해 보니까 결국은 될 면적으로 한다는 뜻이지. 다만 종전에 임야대장을 냅두냐 정정하냐 그 차이다. 이해됐습니다. 오케이. 자 이렇게 해서 됐고 이 문제 하나 풀어보세요. 이거 언제 넘어갔지? 자 문제 풀어봐요. 이미 답이 나왔을 것 같은데 왜 이렇게 진지하세요? 응? 답 나오지 않았어요? 몇 번? 이거 등록 전환할 때 될 면적이 오차 허용을 초과한다 그랬잖아요. 초과. 그랬을 때 어떻게 할 거냐? 직권 정정.
그래서 소관청이 여기 이것을 직권으로 정정한다. 여기 핵심이거든. 근데 5번에도 이게 있어. 괜히 밑에까지 읽었다가 이제 갈등대가 생겼다고. 1번만 이거 끝내버렸으면 오케이 1번하고 넘어갔을 텐데 5번 하나가 더 있는 거예요. 근데 지금 주어가 다르잖아. 이렇게. 그래서 누가 이 업무를 하는 거예요? 지적사무를 소관하는 관청이 해야죠. 지적소관청. 1번이 답이라고요? 근데 사실은 여러분들이 이걸 문제를 풀 때요. 지금 그 면적과 관련돼 가지고 그냥 어떻게 하면 되냐면 이내이면은요. 될 면적, 초과이면은 직권정정 이것만 외우면 문제 다 풀어요. 저것만 외워주면. 근데 저게 우리 법 규정이고 이건 이제 무슨 뜻이다라고 해석해 드리라고 제가 그 과정을 쭉 말한 것이지 실제로 여러분들 문제를 풀 때 필요한 말은요. 이내이면 될 면적, 초과이면 직권정정 끝이에요. 그것만 알고 있으면. 이렇게 문제 나오면 그냥 직권정정 이것만 찾으면 되는 거지. 1번 정답. 이렇게. 자, 분할. 오늘 분할까지만 하고 마칠게요. 자, 분할이라는 게 뭐냐라고 했을 때 분할은 자, 어려운 말 아니에요. 분할은 나누어 등록하는 거야. 한 필지를 몇 개로 나누겠어요? 2개 이상. 2개에서 나누어 등록하는 걸 뭐라 그런다? 분할. 분할을 합니다. 그럼 칠판 봐보시고. 그럼 여러분들은 분할을 어떻게 할 것 같습니까? 예를 들었을 때 본인 생각에. 왜 땅을 나눠요? 그냥 하나로 갖고 있으면 되지. 우리 법에가 3개가 있어요. 1필지 일부가 형질 변경 등으로 용도가 다르게 됐을 때 이거 첫 번째 거고 두 번째 거 소유권 이전 매매에서 필요한 경우 이게 두 번째 거고요. 세 번째가 토지용상 불합리한 지상 경계를 시정할 목적으로 한다. 이렇게 3가지거든요. 그럼 여러분이 지금 머릿속에 하나 그려봤을 때 이 셋 중에 어떤 게 떠올랐어요? 아무도 안 떠올랐어요? 두 번째 거? 잘라서 팔 때 한 2,000평 갖고 있는데 한 200평 팔고 싶어. 그럼 잘라서 팔아야 되잖아요. 그게 이 두 번째 거야. 그 다음에 이게 이제 부친 돌아가시면서 형제가 셋이서 이게 토지를 상속받았어. 3분의 1씩. 3분의 상속 받아가지고 이제 갖고 있다가 처음에 3분의 1씩 갖고 있다가 이거 분할해서 각 필지로 나눠 가집시다. 이럴 수 있잖아요. 그러면서 분할할 수 있거든. 그게 여기 몇 번에 해당해요? 몇 번이요? 두 번째야, 두 번째. 소유권 이전해 주는 거거든. 그러니까 지분 이전하는 거예요. 두 번째 해당하는 거라고. 근데 여러분들이 1번 같은 경우 많이 봐요. 1번 같은 경우. 이게 과수원이야. 우리 저번 때 지목 배울 때 자, 과수원 안에 있는 저장고가 있었거든요. 그 저장고는 지목이 과수원이었어요? 창고용지였어요? 과수원 안에 있는 저장고는 그냥 과수원이야. 근데 거기에 집을 지어놨다고 주거용건축물부지. 그건 지목이 뭐였어요? 그냥 이 사람이 여기다가 과수원 주인이 집을 지려고 저기다가 땅을 팠단 말이에요. 그러면 저기는 뭐가 되는 거예요? 대가 되는 거야. 그러면 저거 어떻게? 분할해야 되는 거예요? 그냥 냅둬도 돼요. 분할해야지. 분할해가지고 지목을 바꿔줘야 돼요. 그러니까 저럴 때 분할할 수 있어. 1필지 일부가 형질 변경 등으로 용도가 변경됐을 때 그때 분할할 수 있다. 두 번째 거 이게 한 필지 땅인데 잘라서 팔고 싶단 말이에요. 이렇게 팔고 싶을 때 그때 분할할 수 있는 거지. 그럼 세 번째는 어떤 경우일까요? 토지용상 불합리한 지상경계 시정한다 이거. 자, 또 땅이 이렇게 생겼어요. 이게 70원지 3번지가 경계가 이렇게 생겼다고. 그럼 서로 간에 얼마나 불편하겠어요. 야, 우리 이렇게 어떻게 좀 땅을 분할해 가지고 이게 이쪽은 내가 갖고 이거 네가 가져라. 서로 교환한단 말이지. 이런 이유로 분할이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분할하는 경우를 따져봤더니 이 정도 있더라. 이 정도. 그래서 이렇게 3가지. 여기에 뭐 의무 있냐 없냐 이런 말인데 이것까지 지금 할 것은 아닌 것 같고 여하튼 이럴 때 분할할 수 있다. 이렇게. 그럼 여러분들이 내가 이럴 때 분할할 것 같은데요? 라고 생각했을 때 어떤 경우가 제일 많이 떠오르겠습니까? 2번. 잘라서 팔 때. 이렇게. 1번도 많이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1번도. 3번의 경우는 조금 좀 드물 거고 1번하고 2번이 주로 많이 떠오를 겁니다. 그럼 여러분, 자 이제 다른 것들은 됐고요. 여기서 딱 한 가지만 하고 정리하면 될 텐데 자 이렇게 물어볼게요. 분할 후 면적의 합은 분할하기 전과 똑같아야 된다. 맞아요, 틀려요? 분할 후 면적의 합은 분할 전과 동일해야 된다. 맞습니다, 그죠? 그럼 등록 전환한 후의 면적은 등록 전환되기 전과 같아야 된다. 그건 아니야. 그것은 아까 그래서 오차가 생길 때 그때 처리한 게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은 똑같을 것이 아니지만 왜 분할은 같아야 되느냐? 봐요. 등록 전환이라는 것은요. 등록 전환하는 것은
임야도 쪽에서 지적도로 옮겨 등록하는 거예요. 축적을 키워서. 그러니까 이게 오차가 생기는 게 자연스러운 거지. 그런데 분할이라는 것은 뭐냐면 이게 지금 지적도해가 이게 도면 한 필지가 있다고 쳐봐요. 그럼 분할을 했어. 어때요? 변수가 선 긋는 것밖에 없잖아요. 선 긋는 것밖에 없는데 이게 차이가 많이 나버린 건 말이 안 되는 거거든. 그래서 원래 필지가 1000이었는데 자, 두 필지로 딱 반으로 나눴다. 그럼 당연히 여기는 500, 500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면적이 같아야 되거든. 근데 여기서 이제 분할한 다음에 면적을 계산해야 되거든요. 분할한 다음에 면적을 계산해 봤지. 그랬더니 조금 차이가 생겼다고. 오차가 생기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차가 허용범위 이내에서 조금 차이가 날 수도 있고 많이 날 때가 있다. 그럼 이내일 때 조금 차이가 났다. 그럼 어떻게 할 거냐? 예를 들어서 자, 여기서 500, 500 이렇게 나와야 되는 것인데 면적을 계산해 보니까 501, 501이 나와요. 그럼 오차가 지금 얼마예요? 500분의 1이잖아. 이게 오차잖아요. 그죠? 500분의 1이다 오차면 그 허용범위 내라고 봅시다. 그럼 이럴 때 어떻게 해? 이럴 때. 얼마로 써주면 되겠어요? 그냥 500이라고 쓰는 거예요. 그럼 499라고 나왔어. 오차가 500분의 1이잖아요. 그럼 이것도 어떻게 한다고요? 그냥 500이라고 쓰는 거야. 남으면 조금 남았어? 그럼 어떻게 하고요? 버려. 조금 모자라? 더해. 이렇게. 그걸 우리 법에서 뭐라고 표현하고 있느냐? 이것을 면적에 따라 나눈다라고 돼 있거든요. 면적 비율에 따라 가지고 나눠주게 돼 있는데 그 나눠준다라는 말이 모자랄 때는 조금 올리고요. 남을 때는 버리라는 소리거든요. 그런 식으로 해서 결국은 이 면적이 더했을 때는 전하고 똑같아야 된다 그 말이에요. 왜 그러느냐? 말했지만은 이게 선밖에 긋는 게 없거든. 선 하나 긋을 뿐인데 차이가 나버린다. 논리적으로 안 맞는다고요. 그래서 오차가 생기면 이렇게 처리해라. 이런 말인 거고 차이가 많이 났다. 예를 들어서 여기 550이 나와버려요. 오차가 지금 10%라고 500분의 50이 되니까 그렇잖아요? 그러면 이걸 어떻게 해석할 거냐? 이것은 말이 안 되는데 아니 선 하나 걷는데 어떻게 10%가 차이가 나버리냐? 이건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석해? 잘못됐다예요. 잘못됐다 이거. 잘못된 거야. 그럼 이게 지금 새로 한 게 잘못된 거예요? 종전이 잘못된 거예요? 뭐가 안 되면 조상 탓이잖아. 지금 잘못한 거지 처음에. 이게 잘못된 거지. 이 땅은 애초부터 1000이 아니었어요. 이 땅은 애초에 얼마였어요? 1100이었던 거예요. 이걸 1100으로 고쳐버리는 거예요. 고쳐버리고 여기다 그냥 550, 550 쓰는 거지. 근데 이것은 커질 때는 그나마 감사할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즐거운 마음을 하지. 문제는 줄었을 때야. 450, 450밖에 안 나온단 말이에요. 10%가 줄어버린 거지. 그럼 그것도 어떻게 해? 마음은 아프겠지만 이 땅은 애초에 1000이 아니었던 거죠. 얼마예요 이거? 그냥 900이었던 거야 처음부터. 그러니까 이걸 900으로 고치고 450 이렇게 쓴다 그 말이에요. 이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이 전제가 뭐냐면 분할 후 면적의 합은 분할되기 전하고 똑같아야 되거든요. 똑같아야 되는데 근데 계산을 해보니까 오차가 조금 생기더라. 조금 많이 생기더라. 그때 그 오차를 어떻게 처리해가지고 분할하기 전하고 똑같이 맞춰줄 거냐 그 얘기예요. 어떻게 해서 똑같이 맞춰줄 거냐. 허용범위에 조금 차이가 났을 때는 면적에 따라서 그걸 처리해줘가지고 면적에 따라 나눈다고 돼 있어 법이. 그 말의 의미는 남으면 버리고 모자라면 올리고 똑같이 맞춰주는 거고 차이가 많이 나버려. 그럼 이건 잘못된 거야. 이건 잘못된 거기 때문에 그 종전있게 잘못된 거거든요. 종전일 걸 정정해버려. 정정해가지고 맞춰주면 돼요. 그래서 똑같이 맞춰준다. 그렇게 하면 돼. 그래서 거기 대상 토지 나와 있는 거 지금 설명한 거고요. 정리 내려오겠습니다. 정리 3번에 그중 2번. 정리 2번. 경계와 면적을 새로 정하기 위해서 지적 측량과 면적정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분할 전후 면적의 증감이 없어야 돼. 이게 전제야 이게. 이게 전제고 그때 면적을 정할 때 오차가 발생했으면은 이내다. 이내 동그라미 쳐주고 분할 후 각 필지 면적에 따라 나눈다라는 말이 있잖아요. 이 나눈다라는 말을 해석을 할 줄 알아야 되거든. 이 말의 의미가 모자라면 조금씩 올리고 남으면 조금씩 버린다 이런 뜻이에요. 그리고 그 초과한다라는 말이 있어. 초과할 때 어떻게 해라 이런 말이 있거든요. 그때 어떻게 한다고요? 정정해라. 그럼 여기서 말한 정정한다라는 것은요. 직권 정정이에요? 신청 정정이겠어? 우리 그지 노력할 필요 없어요. 아까 분할할 때는 직권 정정이라 그랬잖아요. 여기 그런 말이 없잖아. 그럼 정정한다 그러면 되는 거예요. 정정한다. 굳이 뭐 해석해봐라 굳이 해봐라. 이건 둘 다 되겠구나. 신청도 되고 직권도 되고. 근데 그 지적법은 그렇게 해석을 묻지 않아. 지적법은 그냥 써진 규정 그대로 물어봐요. 그러니까 정정한다 그러시면 돼. 자 여기까지 해서 오늘 봤는데 여러분 어떠세요? 공부를 하면서 무슨 생각을 하고 있어요?
아무 생각을 안 하진 않을 거 아니에요? 내가 이건 매일 하면 잘 될 것도 같은데 굳이 내가 미리 할 필요 있을까? 혹시 이런 생각은 안 하시죠? 어? 이렇게 한 3번 똑같은 걸 들으면 나중에 그거 다 외워질 것도 같다. 이런 희망적인 생각이 드세요? 어렵다고 생각이 들어요? 국가의 시각으로 보세요. 국가가 쉽지가 않아. 국가가 경영하는 게. 국가가 모든 땅들을 다 등록해서 관리를 해야 되는데 허술하게 하면 되겠어요? 꼼꼼하게 해야지. 그래서 이렇게 관리할 때 한다라고 지들이 말해놓고 있는 거니까 그걸 보면서 수험생의 시각으로 보지 말고 국가의 시각으로 보시라.